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박효영 변호사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가 있고요. 또 뉴스에서도 어떤 기업이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생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파산이나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빚을 정리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종종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가 내가 파산이라든지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니까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변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채무자에게 화를 내기는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채권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고 채권자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사실상 그 채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채권자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때는 내 채무가 누구에게 있고 또 얼마만큼 있다라는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채권자 목록을 통해서 각 채권자들에게 이제 채무자의 파산이라든지 회생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조회해 봄으로써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면책되지 않은 채권도 존재합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게 되면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채무자는 그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첫 번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채무자는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바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모든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게 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모두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게 되고, 그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채권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 능력이라던가 변제 의사가 없거나 혹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차용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채무자가 파산이라든지 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제 능력이라든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가 상당하고, 다음으로 보통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채권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가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라고 차용 용도를 고지하게 될 텐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빌려간 돈을 다른 채권자에 갚는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그 용도를 속이는 것을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 채권이면서 동시에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성격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대여금 채권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채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지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된다면 비면책 채권으로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과 무관하게 계속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무자가 내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우선 채무자가 실제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으로 내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를 채권자 파산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두어서 채권자가 집행하기 어려울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은 때로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도 때로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라든지 회생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해안의 박효영 변호사였습니다.